로스쿨 재도전을 준비하는 28살 대학원생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년 연속 로스쿨 불합격, 매년 리트 130점대, 학부 성적 4.5에 4.1, 거의 960점, 제스펙으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혹시 로스쿨 네. 준비하면서 편의점 네. 야간 알바와 오늘 갖가지 알바를 하면서 하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중국인 화교에게 자리를 뺏기신 글쎄요, 전 일단 붙었고요. 네. 네, 좀 신기해요. 이게 뭔가 싶네요. 이게 왜 했을까요? 뭐 자료하면 쓸 거 많은데. 네,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딱히. 네,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쓴 거잖아요. 그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욕했다거나 뭐 저를 사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딱히 그냥 대응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도용을 심각하게 당하신 분들은 정말 뭐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실 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영상 보니까 이제 뭐 제 눈 부분만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는데 조금 그래요. 문제자 같기도 하고, 이 영상으로 뭐 저를 비방하거나 뭐 사칭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분이 제 허락도 없이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를 도용한 거는 뭐 문제가 맞죠. 이 출처로 이렇게 이제 변호사 심포도 이런 식으로 출처를 남기면은 무조건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일단은 제가 올린 영상은 뭐 나름대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리적인 목적을 하시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저한테 뭐 허락을 받거나 저한테 이제 소정의 컨텐츠 사용료 같은 거를 주시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하신 거고, 이분이 뭐 예를 들어 학술적인 목적으로 막 뭐 논문에다가 쓰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돈 벌려고 순수 조회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뭐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출처를 표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그렇게 막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는 뭐 이게 도용되고 사칭되고 그래가지고 엄청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 사진 같은 거 올려놨었을 때 이거를 뭐 불법적으로 이제 퍼다가 나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민사적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또 이제 영리 목적이면 더 가중처벌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뭐 한두 번 했다 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로 엄청나게 큰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게시물이 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피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이 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이제 실효성 있는 어떤 법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칭을 했다고 칠게요. 사칭을 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뭐 유명 인플루언서 누구인데 같이 투자하자, 여기다가 뭐 돈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건 이제 형법상 사기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처벌이 될 수 있다. 또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사칭을 하거나 아니면 나 누구누구 인플루언서의 뭐 매니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뭐 누구랑 계약을 했다니, 정치적으로 막 누구를 지지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명예를 훼손시켰다. 뭐 그럴 때는 이제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단순히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기라든가 뭐 명예훼손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피해 정도가 커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처벌 정도도 세질 거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규모도 더 커질 거예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정보통신망 뭐 어쩌고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비방을 목적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결합했을 때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세게 처벌하는 그런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더 크게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 사칭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도용 사칭을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막 반복된 게 아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면. 이거를 넘어서 뭔가 불법 뭐 사기 행위를 했거나 제품을 막 팔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영리적인 행위랑 결합이 되고 사기가 결합이 됐다, 이런다고 할 때는 정말 크게 처벌이 될 수가 있죠. 손해배상 같은 것도 많이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 수천만 원 인정되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 거는 제가 이제 뭐 도용 피해를 당해서 그분을 막 고소하겠다 뭐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인플루언서 분들, 특히 이제 여성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칭이나 도용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 피해 실태도 되게 심각하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도용이나 사칭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 업무범위 심해 심포동 심주섭 변호사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저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저도 같은 피해자였잖아요. 더 진지하게 많이 고려해서 최고의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범위 심해 심주섭 변호사라고 합니다.